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 채용과 관련해서 KT의 채용 관련 전무가 구속됐죠. 얼마 전에. KT 새 노조가 이번엔 또 다른 채용 비리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전 보좌관, 또 홍 의원의 지인들도 4명이나 KT에 특혜 채용됐다 이렇게 노조 측이 주장했어요. 예, 지금까지 김성태 의원 등 주장해 온 것은 새 노조고요. 지금 노조가 2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 기존 노조의 민주동지회라는 곳에서 홍문종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보좌관 출신 2명, 전직 보좌관이죠. 홍문종 의원의. 그리고 가까운 지인 2명, 2명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고 2명은 자문위원으로 채용이 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홍문종 의원은 지금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홍문종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그러니까 미방이라고 상임위의 위원장이었으면 맞습니다. KT 입장에서는 상당히 센 위치에 있었던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관장을 하는, 그러니까 KT가 지금 이제 물론 민간 기업입니다. 민영화돼서 이제 주식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었고 한국통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주식 관계로는 민영기업이 맞으나 사실상 이 임원이나 대표 임명도 그렇고 회장 임명하고 이럴 때는 공기업 정치권의 같은 정치권의 영향을 느낌이? 강하게 받죠. 또 이제 정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상 뭐 형식은 민간 기업이지만 인사권을 보면은 공기업 아니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유관 바로 해당 관장 상임위의 위원장의 자제였다라고 하면 이 의혹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확인이 돼야 되겠죠, 팩트가. 그런데 홍문종 의원실에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팩트로 부인하고 있는데요. 우선 뭐 근거 없는 음해성 루머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지금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홍문종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이 이 의원실에서 나와서 이제 KT에 입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문종 의원실에서는 KT와 아무 관련이 없고 굳이 관련성을 찾는다면 KT에서 퇴직한 사람이 의원실의 그 비서관으로 임명된 보좌관도 아니고 비서관.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확인해 보면 될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도 없고 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간 사람이 있어야 뭐 특혜로 채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텐데 맞습니다. 홍문종 의원실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온 사람은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물론 앞으로 이제 뭐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그렇습니다. 홍문종 의원실이 팩트로서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동지회라는 곳에서는 그 4명이 입사했던 것을 이제 의혹 제기를 하면서 그 중에 1명은 아직도 재직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4명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위가 바로 파악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 딸 채용 의혹 관련해서는 그 외 1차 합격자 명단에 딸 이름이 없었다 이걸로 불거졌었는데 그 뒤에 딸이 원소조차 내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김성태 의원이 해명을 했는데 자 그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인편으로 이 채용 지원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뭐 워낙 바쁜 이제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농구팀 담당이었던 딸이 지방 출장이 잦았다. 그럴수록 온라인이 더 간편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종이 서류를 써서 인편으로 보내는 게 더 귀찮지 않습니까? 사정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더 편했으니까 냈다는 건데 지금 KT 새노조는 온라인 외에는 이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로 문서 형태로 접수하는 창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지원하게 돼 있다는 많은 거예요. 기업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혜로 정말 종이 지원서를 받아준 것이거나 안 되는데 회사가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종이 지원서를 받았다면 특혜고 김성태 규정상은 온라인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김성태 의원의 해명이 맞다 하더라도 모두 다 온라인으로 받는데 인사팀과 같은 그 사무실을 썼다고 하죠. 그것으로 이 종이로 인편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 이거 자체가 그러면 이것도 특혜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거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성태 의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딸은 2011년 4월 달에 KT 계약직으로 2년 계약직으로 입사가 됐습니다.
그 애가 왜 밤늦게까지 매일 그 비정규 계약 기간에 매일 한 번도 밤 11시 이전에 집에 퇴근한 적이 없는 얼마나 변변찮은 애비였으면 좋습니다. 이 기사대로 정규직 특혜 취업시키지. 왜 그 비정규직으로 2년 가까운 시간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서울시 공기업 채용 비리 의혹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공기업 일자리 이거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한 사건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둑놈 사건은 어떤 경우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자리를 다시 청년들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박탈 고용세습 청년들이 분노한다. 여기 김성태 의원이 정규직 특채로 시켰지 왜 비정규직 2년을 시켰냐는 거는 비정규직 2년 한 다음에 지금 정규직으로 그렇죠. 채용되는 과정이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논점이 사실 근데 조금 안 맞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걸 들어보면 비정규직에 그 채용되게 된 부분을 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우리가 따지는 거는 비정규직으로 2011년 4월에 입사를 했다고 하죠. 그러나 2012년 그 하반기 채용 때 그 정규직 채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에 이제 없었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찾아보니까 네. 서류 전형 합격자에 없는데 그 이후에 뭐 인적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뭐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이런 걸 어떻게 다 통과했느냐. 네. 이 부분에 이제 그 특혜 부분을 주장을 그 파헤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부분 아까 그 해명은 그래서 이제 좀 네. 그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남부지검인가 검찰에서 하고 있죠 지금. 네네 남부지검에서 채용 관련 수사했죠. 전무가 구속이 됐고 김성태 의원도 소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소환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우선은 당시에 그 2012년 하반기 이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그 김모 전 전무가 네. 지금 구속된 상태죠. 그 사람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했고 윗선까지 지금 지목을 그 말은 했습니다. 위에서 시켜서 했다. 그렇죠. 네.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하면 전무가 위에서 시켜서 했다 그러면 뭐 고위 경영자나 그렇죠. 이제 뭐 수순에 앞으로 쭉 네. 그 임원들이 소환이 돼서 조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네. 결국 여기에 가장 그 이득을 본 사람, 그러니까는 지금 이 김성태 의원의 딸과 그리고 과연 김성태 의원이 입김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김모 전무가 인정을 한 이상 소환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KT 세노조가 여기에 더해서 또 황교안 대표와 정가비원 의원 자녀의 KT 채용 의혹도 폭로했는데 의혹을 제기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KT 세노조의 오주원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KT 세노조 오주원입니다. 네. 먼저 그 전에요. 홍문정 의원 보좌관 채용 의혹은 다른 노조 측에서 밝힌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저희에게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더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 관련된 국회의원 관련돼서 인사들이 몇 명이 이제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들어와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셨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제기하신 황교안 대표 관련돼서요.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지금도 KT에 다니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2012년에 입사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아들이 5개의 대기업을 다 합격했고 그중에 KT를 골라서 들어간 것이고 입사 시기도 내가 공직에서 물러난 2011년 8월 이후다. 2011년에 공직에서 물러났는데 무슨 힘을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뭐 지금 이 정가빈 의원 아드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채용 과정에서 어떤 김성태 의원처럼 특혜가 있었다든지 비리가 있었다든지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자녀들의 일하는 부서하고 그 부모들하고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하고 계실 때 아드님이 KT 법무실에 근무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그 이석채 회장님, KT 이석채 회장님 계실 때였는데요. 네. 그분이 여러 가지로 그 검찰 수사를 받고 계셨어요. 네. 근데 결국 그
아드님이 법무실에서 하는 역할이 이 검찰 수사를 피해 나가거나 거기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분의 부모님은 아버님은 검찰 수사를 최고 책임지는 분이다. 네.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제기를 한 거고요. 네. 그 정가빈 의원 아드님도 그 국회의원 하시는 분의 아드님이 국회 대관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하는 건 네. 그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여기서 주목할 건 이제 KT가 그 권력에 줄을 내기 위해서 이 일부러 아니면 뭐 이렇게 계획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분들의 업무를 배치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황교안 대표 아들 문제는 취업 비리 의혹, 취업 특혜 의혹이 아니고 인사 비리 의혹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인사 비리로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네. 문제는 그 관계가 부적절하고 KT가 이 권력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 연줄을이라든지 많이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취업 특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청탁을 들어준다든지 하는 게 그쪽하고 권력과 어떤 밀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민감한 네. 주제라서요. 황교안 대표의 네, 네. 아들이 특혜 채용되었다는 일절의 의혹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채용된 과정에서요? 저희가 채용된 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정가변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까? 정가변 의원의 아들이? 네, 그분은 지금도 네. 국회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대관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의 아들이 KT의 국회 관련 여러 나쁘게 말하면 로비 관련 업무를 하는 데인데 역시 그 자리에 있는 건 맞지 않다 이 지적이군요. 네. 이게 부적절하고요. 네. 이 국회 출입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용 예를 들어 지금 김성태 의원처럼 채용 관련된 비리 의혹을 혹시 추가로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KT 내에서 이제 인사청탁이나 취업 비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뿌리 뽑혀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있고요. 지금 계속 저희한테 들어오는 제보들은 확인 작업을 거치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단호하게 취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정리하면 황교안 대표나 정가변 의원의 아들은 채용 특혜가 아니에요. 특혜가 아니고 네네. 네. 그 보직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는 문제 제기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KT로 돌아가서요. 그 전무가 구속됐고 지금 네. 이야기한 이석채 회장이 그때 당시에 계속 검찰 수사를 받았었고 그랬죠. 네. 네. 아마도 연결된다면 김성태 의원 딸 관련해서요. 네. 그 구속된 전무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면 이석채 회장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요. 그렇죠. 우선은 김모 전 전무가 구속된 이후에 네. 그 위에 있는 다음 소환 대상이 서모 전 사장이 소환될 예정이라고 네. 하고요. 네. 이 서모 전 사장은 이석채 전 회장의 굉장히 긴밀한 사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선에서 그치면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위에 또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석채 전 회장도 소환 대상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KT, 포스코 벌써 정부가 지분 판게 20년 다 돼갑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아직도 압력이 가능한 구조예요. 압력이 가능한 구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해요. 네. 아까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이 특혜로 입사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정상적으로 들어갔다. 5개 대기업에 합격했는데 KT를 골라서 간 것이다. 네. 이게 팩트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실력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다음에 이분이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다가 네. 법무팀으로 옮겼다.
마케팅과 법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검찰에서 고위직 출신이고 네. 당시에는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에 고문으로 있을 때예요. 경찰총장 물망에 네. 오를 때입니다. 그리고 2012년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2013년에 검찰총장 물망에 오를 때 이 자사의 회장이 검찰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검찰총장이 될 유력자의 아들을 법무팀에 전진 배치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저는 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인, 윤리적인 문제는 심각하다. 네, 그 지적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가뷰 의원 경우에는 참여정부 시절에 입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 시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대관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면 10년 이상 어찌 보면 대국회 이 그렇군요. 로비를 네.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아버지는 중진 의원이다. 이런 것도 좀 도의적인 문제는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네요. 그렇더라도 채용과 관련된 의혹은 네. 아닌 것으로 네, 아닌 것으로 정리할 수 확인된 있을 바 것 없는 같습니다. 것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